착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 3 2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예. 오늘이 하루 늦게 오늘 녹음했으나 화요일인데 수요일 날 또 우리 이승원 선생님의 자제분의 유치원에 입학의 추첨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가잖아요. 네. 유치원 추첨이 정말 복 받은 사람들만 되는 거잖아요. 둘째 놈 추천 때문에. 근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아니 뭐 된 데도 있다는. 된 데는 지난주 거는 됐고. 지난주. 어저께 몇 군데 갔는데요? 어제 한 군데. 월요일 게 됐고. 네. 화요일 게 안 됐어요. 워낙 딱 가고 싶은 데는 있었어요? 거기는 됐어 안 됐어? 거기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날 나를 잠깐 가서 애 머리를 한번 만져줘. 아니 애기는 웃긴 게 왜 제가 못했냐면 유치원 추첨하는데 애 데리고 가면 안 돼? 애를 데리고 오지 말래. 거기 그렇게 써있어 다들. 왜 데리고 오지 마? 번잡하니까 그렇겠죠. 번잡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를 데리고 오지 말래. 그러면은 애를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첫째 애는 또 수영 가. 그러면 첫째 애 수영 보내고 둘째 애는 누가 봐줘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거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어도 둘째 애는 봐야 되고 한 놈은 수영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면 추첨하도 꼭 엄마 아빠 갈 이유가 뭐 있어 사실. 그러니까. 가서 뭐 인터넷으로 돌리면 되고 짜응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김성호 과장은 표정이 안 좋네. 그런 얘기하면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까지는 안 해줬지. 뭐. 아니요, 저는 제 애기가 나중에 지가 알아서 크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애가 벌써 났어 지금? 어딘가에 키고 있겠죠. 지가 알아서 커서 나중에 오겠죠. 근데 정말 우리 자기는 어렸을 때 모르게 추첨한 적 없어? 저도 둘째 아들 유치원 거기에 첫째? 네? 첫째 할 때? 아니 첫째 말고 둘째 아들 이번에 유치원 떨어진대. 거기 저도 추첨해갖고 떨어졌어요. 어렸을 때 유치원? 대를 이어 떨어졌어 지금. 대를 이어서. 그래도 그 유치원이 명문이네? 네. 대를 이어 떨어졌어 그 유치원에. 그 다음에 인생에서는 추첨 괜찮았어? 그래서 저도 가고 제 동생도 가고 제 막내 동생도 간 유치원.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감사패까지 받았던 3명을 모두 다 그 한 유치원에 보내서 그 유치원을 넣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유치원이 이사 갔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신기했던 게 커서 가니까 그 유치원 되게 조그마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유치원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 보였는데 커서 가니까 왜 이렇게 조그매? 지금 가서 보니까 조그만 코딱지만해. 큰 대중목욕탕. 큰 대중목욕탕이야. 아니 근데 한번 꼭 가고 싶은 날 있으면 내가 한번 갈 때 가갖고 내가 애를 머리를 만져줄게.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중요한 일 있으면. 왜냐면 그거는 운빨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한번 얘기했나? 오늘 쓸데없는 얘기하면 나는 인생에서 추첨이 안 된 적이 없어. 진짜로. 인생에서 제일 어렸던 게 유치원 추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나이가 고령하잖아요. 유치원 나온 사람이 별로 흔치 않았거든. 나 때 20대였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유치원 때 그 별로 기억이 안 나잖아. 근데 우리 때는 이제 1년밖에 안 났는데 7살일 때였죠. 아직 그날이 명확히 기억나. 진짜로. 그래서 다들 부모님이 우리 때 어머님이 앞에 나가서 그 큰 통에서 단지하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봉투 하나. 봉투 하나 딱 나면 합격, 불합격이 써 있어. 근데 대부분이 엄마들이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네가 가라 그랬어. 겁난다고. 내가 가서 뽑았으면 합격이야.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게 그때 그렇게 가도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엄마가 오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번잡하고 시끄러니까 이제 복잡하고 우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이제 웃긴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와이프 그러는데 그 유치원 딱 추첨했는데 자기가 첫 번째로 됐대. 근데 자기만 떨떠름한 표정 짓고 다른 사람들은 환호하고 난리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추첨해서 됐는데 나 여기 안 가고 싶은데 우리 애기 안 보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직접 뽑은 거예요 봉투를. 뭐 그런 식이죠. 근데 우리 때도 그랬는데 나도 친한 애가 있어요. 친한 애가 있는데 아주 친하진 않지가 친한 애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 바로 앞집 살았는데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첫 끝발이 개끝발인가? 나가 된 때 걔는 떨어졌어. 그래서 다 뭐든지 보결이라는 게 있잖아. 대한민국은. 보결이 붙었네? 초등학교 때 또 살인 나는데 초등학교 또 떨어졌어 걔는. 또 보결을 들어가.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뺑뺑 그냥 돌아가잖아. 대학교는 시험 보지 않냐? 대학교 또 떨어지지. 또 두 번 가.
두 번 했어. 결국 얘는 결혼도 두 번 했어. 결혼도 두 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두 번 가지고 제 친구 3번 했어요. 아 그렇지. 요번에 많은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운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도 이제 나 떡이 생긴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다가도 쓱 관심이 갑자기 보이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하여튼 운이 좀 있어야 되겠다. 주식도 사실 운칠 기삼이라는 얘기 하잖아. 솔직히. 응? 갑자기 이제 그런 게 보일 때 있잖아.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럼 그렇고 시장에 오늘 이제 벌써 12월에 거의 오늘이 12월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 방송하면 이제 올해 마감될 것 같고 우리 2016년인가? 16년은 이제 시즌 4로 가야지. 시즌 4로 가려고 해야죠. 응, 시즌 4로 가갖고 좀 더 좀 우리가 이제 서버를 그동안 미국 서버를 썼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돼갖고 한국 서버로 다시 팟빵에서 되면 이게 좀 잘해준다니까 그것도 우리가 스카우트 돼갖고 스카우트해서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날짜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날 녹음 못하고 수요일날 하는데 오늘 날짜가 2015년 12월 9일 오늘 장 마감은 3시 23분이 되겠고요. 오늘 결국 약보합을 끝났네요. 코스피가. 코스피 네, 뭐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네, 1950. 코스닥은 마이너스요. 네, 그리고 0.6% 빠졌네. 어저께는 1% 시장이 빠지고요. 지질이 궁상이야. 지질이 궁상. 개궁상. 개공상. 궁상. 네. 똑같다는. 네네. 근데 참 김성호 과장. 네. 우리 스튜디오 오잖아. 큐메. 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기승전 애플. 뭐 기승전 뭐다 그러잖아. 네. 우리 AD 새끼한테 물었지 않냐? 뭐라고 했냐? 기승전 씨발. 그게 왜 그러냐? 형님의 모든 말은 기승전 18로 끝났네. 그 친구 웃긴 거야. 그래서 관찰력이 있네요. 관찰력이 있는 그 친구 대성하겠네. 대성학원에서 공부했나? 그거 알아? 어떤 거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메가스타디 얘기했잖아요. 네네. 메가스타디 손준호 회장 있잖아. 네네. 매일경제 일면에 네. 딱 그대 나온 거 봤어? 어떤 거요? 못 봤어요. 그래 죽을라 그러는데 메가스타 직원들은 왜요? 우리나라 사회가 잘못돼 있다. 그 사교육 있잖아. 사교육 시장이 네. 크게 잘못돼 있다. 어.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뭐 그런 거 아직 엊그저께 한번 났어요. 메가스타디 손준하면 chắc 나올 겁니다. 매일경제 치면 나올 텐데. 하여튼 그렇게 돈을 벌었으나 네. 그 사회에 이렇게 기여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고 자기 어떻게 다 사회 기여 돌려주고 네. 도네이션인지 사업을 접을까 뭐 접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짜증나잖아. 그래서 회장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근데 얼마나 그 재밌는 거예요. 매일경제 일면에 났어요. 이게 엊그저께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거 보실 것 같고요. 시장은 오늘 약보합 재미없게 끝났는데요. 시장 상황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김성환 과장부터. 인사도 안 했네요. 별로 안 좋아요. 네, 김성환 과장. 인사. 네,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메리츠 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성 과장입니다. 네. 시장 되게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 한미사이언스 무상증자 결정 나왔다. 한미사이언스?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지수가 660포인트인데요.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잖아. 8월 20일 날 시장에 급락 나와서 세 번째 급락 맞은 날. 네. 딱 이 위치까지 왔어요. 네. 곡소리 날 때예요. 또 그 위치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지수만 그러니까 뭐 코스닥은 그렇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죠. 코스피, 코스닥 다 지수 위치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조금 수익률을 갖다가 한미약품도 무증한다. 그거 매년 주는 거야. 몇 프로 안 내는 거 아니야? 무상증자. 그 몇 프로죠? 잠깐 보고요. 응. 네. 그럼 매년 하는 건데. 무상증자 매년 안 했어요. 배당을 매년 했지, 배당을. 배당 주고 무증을 하거나 주식 배당을 하거나 매년 줬어요. 이거 뭐야? 매년 주는 거잖아. 그래서 매년 준다. 그러면 지금 무증이 아니라 저거 주식 배당 아니야? 주식 배당이 뭐 하자 그럼 매년 줬어 매년. 근데 배당이랑 그건 안 준 적이 없어. 보자. 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없었던 분들이 그나마 제약바이오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갖다가 먹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려운 점이 버티는데 그거 없었던 사람들은 지금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되게 힘든 건 맞고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결국은 FOMC 어차피 우리나라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이 뭐 지금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두산 인프라코 다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임직원 수가 5천 명이 넘을 거예요. 5천 명인데 단번에 1,300명 자른답니다. 10년 한 게 사실이네,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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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명 해고한대요. 정리한다고 해서 한 방에 단 한 방에. 한 방에? 네, 한 방에. 지금 회사 두산 인프라코 아시는 분 있겠지만은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요. 이분 다 해서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다가 성균관,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 어느 정도 공부 잘하신다는 분이 들었는데 지금 그쪽 거의 패닉이 돼요 지금 회사 분위기가. 1,300명이 나와서 당장 어디가 있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가겠어 어디가 있어 지금. 갑자기 또 삼성 엔지니어를 왜 건조를 거론하세요? 우리 또 이렇게 없는 김 선생님. 아니 밥켓으로 가면 되지 밥켓. 밥켓으로 가면 되지. 지금 두산 인프로 다 오신 분들이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어디 가냐면요. 네. 삼성전자 하청업체로 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으로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그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했을 때 계열사 삼성보험가고 삼성 그 쇼핑센터 있잖아요. 삼성에서 하는 거 전자 대리점 그런 데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두산 인프라코 1,300명 나오신 분이 가려면 그 급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물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번에 잘랐던 게 다 고가를 잘랐대 고가로. 고가라는 게 상당히 인위적이죠. 우리가 당해보는 사람 알지만 그렇죠. 고가라는 게 상당히 이게 뭐 합리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합리적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지금 정부는 지금 노조위원장 잡으려고 지금 두 개사 들어가고 있고 네. 교과서다 뭐다 이런 거 하고 있고 엉뚱한 거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진짜 대기업들은 사람도 못 뽑고 있고 있는 사람도 잘라내고 있는 마당에 주시장이 이러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의 매크로 변수가 뭐가 빵 하나 터뜨려서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모멘텀은 다음 주에 쓸 FOMC밖에 없을 것 같아 이제는. 22 바주카프 안 나왔죠? 위안화 편입되는데 뭐 밍밍거리죠? 나머지는 위안화 있을 때 FOMC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서 빵 한번 맞아서 작살이 나서 저점 확인하고 가든 아니면 그 시장이 대형 호재로 이제는 뭐 소문에서 뉴스에 파는 것처럼 위로 쏘아대는 계기가 되든 그런 게 다음 주에 이제 나와줘야지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좀 오지 않을까. 지금은 재료 가지고서 어떻게 좀 빨리 캐치한 사람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먹고 나오거나 이런 장이지. 네. 시장 가지고서 시장이 주는 수익을 누리기가 되게 어려운 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고객들은 어때요? 고객들 수익률은 어때요? 냉정하게. 왜냐하면 한미약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계속 좀 나아졌는데. 이번에 한미약품 있던 사람 없던 사람 차이네.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그 개인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신 분이 한미약품이나 바이오 이런 거 사기 쉽지 않잖아요. 못 사죠. 못 사죠. 그러니까 같은 여기 그 메리츠증권의 고객들도 그 누가 상담하는 고객, 그죠? 상담받지 않는 고객, 그리고 상담받더라도 여기 수많은 그 브로커들의 누구랑 상담할 때 수익률이 많이 차이 나겠네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그 금융회사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은행마다라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펀드랑 파는 그런 거기 때문에 증권 상품 파는 건데, 근데 이게 증권회사는 거의 개별 영업자랑 똑같잖아요. 개별 사업자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고객분들이 김성훈 과장은 고객분들 중에 한미약품의 비중이 그 고객분들 중에 몇 분이나 갖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트로 보면 그 상담받는 고객은 한 30%? 아니 비중이 아니라 그 전체 고객 중에 숫자로 보면 고객 숫자로 보면. 숫자로 봤을 때요? 네, 고객 10분이면 예를 들면 10분 중에 몇 분이나 한미약품을 갖고 있어요. 한미약품은 지금은 없어요. 매매를 몇 분이나 하셨어요? 아니 10분 중에 8명? 8명. 예를 들면 80% 정도? 70, 80? 그럼 나머지 한 20%는 이제 말을 안 듣는 분이네. 말을 안 들었기보다는 네. 또 그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아 그렇겠죠 물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네.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네.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도 솔직히 이번에 7, 8, 9월 달에 시장이 무너질 때 좀 배운 게 많았어요. 그렇죠.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늘 그렇죠. 예. 항상 배우는 게 많았고 결국은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을 무조건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적절하게 자를 때는 일단 네. 자르고 다시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수수료를 아까워하는 게 아니더라. 라는 걸 저도 이번에 깨달아서 그 이후로는 조금 애매했던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잦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네. 이제 그래야지 어느 정도 좀 대응이 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왜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지수 차트만 보더라도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어놓고 편하게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는 맞다. 네. 제가 왜 그거를 네. 한미약품을 여쭤봤냐면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고객 관리하는 분 중에 한 80% 정도, 70에서 80% 정도는 한미약품 매매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 그 일반 고객 있죠. 상당 안 맞는 고객들은 여기 이 지점, 이 금융센터 기준으로 몇 % 정도는 한미약품을 매매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장에. 한 10% 미만이죠. 10% 미만. 그렇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교수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이 그 김성관 얘기들은 이렇게 만만한 장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미약품이가 됐건 바이러가 됐건 뭐 다른 거 됐건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간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매매하기에는 누군가랑 상담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는 될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시장이 정말 어중이 떠중이 다 올라가고 500포인트 올라가면 뭐 상관없죠. 뭐라도 사면 올라가니까. 그지가.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쉬운 장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 그 김성훈 과장한테 상담을 받던 누구한테 받던 상담 받으시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 수급에서도 보셔서 아셨듯이 외국인은 코스닥은 계속 사거든요. 네. 거래소 계속 팝니다. 네. 거래소 계속 팔고 있고 거래소도 파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여전히 또 신고가 근처, 포스코 신고가 근처. 신저가. 신저가. 말을 편하게 좀 제대로 하세요. 헛게 보이고 있어요. 헛말이 나오는데 신저가를 가잖아요. 6년 연속 군복 드러나 봤니? 그리고 올해 40%. 올해 40%. 대한항공그래도 6년 연속 군복은 아니야. 2번 정도 양복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대형주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보게 되면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그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외국인들도 바라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에 의한 인덱스 플레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앞두고 있으니까 시장이 불안감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 이후로 이제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 저는 꺾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한번 꺾였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그 바주카포 안 쏘면서 한번 꺾였고 네.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은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강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세에 대한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반영이 됐고 내년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약간 이제 도비시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약간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빠르지 않다라는 코멘트만 해주게 되면 시장은 그 달러 인덱스 강세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상품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러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그 비달러화 자산이 원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로도 있고 그러니까 유로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머징을 사더라도 차이나를 사겠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더라도 인덱스 플레이보다는 여전히 지수는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에서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이 펼쳐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주식하기가 전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도 전내기 어려운데. 그리고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보면 이제 여하튼 15, 16일 날 우리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한 거 아닙니까? 또 금리 인상 안 하면 이것도 더 좆될 수 있거든요. 지금요. 2004년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2004년에 금리가 막상 올라가기 시작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얘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4년에도 역시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응답하라 2004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요. 금리 인상 직전에 한번 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때 크게 부러졌었어요. 그때도 크게 부러졌었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 직전에 시장이 올랐다가 금리 인상하고 나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형태가 한 3주 정도 갔어요. 3주. 그리고 전저점까지 이탈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2007년도까지 주식시장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4년도 시장 부러질 때 그때를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부러져? 부러지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미 부러졌잖아요, 시장이. 시장이? 네. 저는 시장이 부러진 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5년 7, 8월 이후에 움직인 게 없어. 움직인 게 없잖아, 솔직히. 종목은 올라갔다 내려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지수로 보면 그냥 정말 재미없는 자리. 네네. 소위 갇혀있는 자리. 네네. 올라가다 뭐 50포인트, 100포인트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코스닥은 조금 그랬더라도 코스닥은 좀 떨어졌다 올라가고 이 정도지 시장이 크게 움직인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움직인 것 자체가. 네네. 그래서 시장이 부러졌다라는 표현은 저는 딱 와닿지 않아요. 종목으로 부러진 게 워낙 많죠. 그렇지만 지수 차원에서는 별로 부러진 게 없어요. 물론 지수의 영향력이 있다서 없다든지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좀 보면 저는 지금 시장이 좋아 보지도 않아요. 저는 네. 시장 자체는 네네. 그 질이 안 좋아요. 제가 보는 건 분명히 안 좋은데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어찌되었건 수급이 개판이다 한마디로. 수급이 개판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물론 뭐 언제라도 바뀔 수는 있으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시각이 워낙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외국인이 한국을 싫어할 이유는 없어요. 네? 한국은 나쁘겠어. 한국은 나쁘고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도 잘 듣거든 이것들이. 네네. 좀 너희들 좀 배당 좀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배당도 열심히 올리고 있어. 알게 보게. 탐탁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신용은 나는 나라야 대한민국은. 네네. 근데 어찌되었건 대한민국은 좀 억울한 게 우리나라 원자재 수출국이 아니라 우리는 충실한 수입국이잖아. 네네. 수입국에도 불구하고 이머징에 속해 있다는 자체. 네, 이거 일단 중요하겠고요. 특히 지금은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작년 봄 때였고 올해 한 봄까지 계속 이슈가 됐던 나라는 저기 아닙니까?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네? 그리스발 위기, 네? 그리스, 포르투갈, 뭐 이태리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우디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우디. 사우디. 네. 우디.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시장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단적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사우디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우디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면 대한민국에. 왜냐면 사우디 뉴스가 나오질 않아.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사우디는 언제 나 관심 있는지 알아요? 어디요? 우리가 대통령끼리나 같이 생각하거나. 대통령이 뭐 어디 사우디나 중동 갈 때 좀 관심 있고 또 거기서 혹시라도 우리는 큰 기업들이 거기서 뭐 수주했을 때나 관심 있지 통 관심이 없어. 근데 제가 단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올 여름부터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뉴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뉴스는 두 개가 있거든요. 대통령 동정. 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동정.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올 여름부터는 저거야. 형제들의 난, 아버지의 난, 아버지의 부자간의 싸움, 롯데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온통 롯데그룹은 오늘도 뉴스가 또 나와. 롯데자가의 신동빈인가 왜 주식을 왜 샀느냐 어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뭔 관심 있냐 이게 내 말은. 롯데자가 그것 때문에 롯데자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 거래가 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사우디아라비아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나라를 갖고 싸워. 나라를 갖고. 들어봤어 김성환이야? 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난이 왕자의 난.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뭐 후계자의 난 이런 그게 아니라 진짜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왕자의 난이 왜 일어나냐면 결국은 우리가 모두 인생이 풍족해. 풍족하면 형제들이 싸울 일이 없잖아. 네. 사우디아라비아 쪼그라드는 거야. 사우디야? 사우디는 이번에 최근 들어서 올해 뭐 사상 처음인지 모르겠으나 국채를 매달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하는 나라야 지금이가. 응? 사우디 국채가 팔리나? 팔리지. 왜냐면 항상 팔리죠. 우리나라도 허접한 것도 팔리니까. 다 팔려. 그러니까 항상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계속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하면 또 뭐 은행에서 사도 되고 뭐 되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사듯이. 그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사우디가 왜 이렇게 됐느냐. 계속해서 좀 돈이 여태까지 풍족했는데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보면 한번 얘기했나 여기서 했나 모르겠는데 IMF 기준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106달러 정도 돼야지 재정 균형이 나와. 예상 균형. 근데 이거 40달러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턱도 없는 거야. 네? 근데 사우디 사람들이 보면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얼마 전에 지난주에 12월 4일 날 빈에서 오페크 회의하기 전에 하루 단가도 유가 오른 적이 있어. 근데 보면 뉴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감산 뭐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건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지금 3천만 배럴로 작년 11월에 합의돼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은 3,150만 배럴까지 오페크 회원국들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워낙 자기네가 약속한 거에 80만 배를 더 생산하고 있네. 근데 사우디가 뭔 그걸 자기 감축해 자기가 또 그렇게 하고 있으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문제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뭔가 자꾸 그렇잖아요. 돈이 부자가 있는데 장사가 안 되면 뭔가 갖고 있는 걸 팔잖아. 금을 팔든지 달러를 팔든지 부동산을 팔든지 채권을 팔든지 주식 팔잖아. 그래갖고 주식까지 파는 거죠 지금이야. 주식을 꼭 우리나라가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파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모아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죠. 국부펀드라고 들어봤죠. 국부펀드. 네. 국부펀드라는 거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 이런 건데 뭐 싱가포르 국부펀드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 국부펀드의 57%가 네.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생산국이네. 생산 수출국이 국부펀드를 갖고 있어. 근데 걔네들이 한결같이 머리가 아픈 거야. 지금 웬만한 그 오페크에서 오페크나 이런 주요 석유 수출국 중에서 유일하게 재정이 예산과 딱딱 맞아떨어진 가격대에도 버티는 나라가 거의 딱 한 나라예요. 어딘지 아세요? 베네수엘라. 아니, 베네수엘은 160달러가 해결이 안 되는 나라고 반대로 했었겠고.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뽑아내는데 석유를 안 돼요. 베네수엘은 160달러가 돼야지 재정이 균형돼. 예? 이해가 안 가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여태까지 국가 재정에서 예산을 들어올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예산이라는 게 뭐 있어요? 나라에서 파는 게 뭐 있나? 다 세금이죠. 네네. 나라에서 파는 거는 그런 거 있어요. 그 국가에서 하는 수입 인지 그런 거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직접 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재정에서 석유를 직접 팔아갖고 석유가 구가 돼 있잖아요. 얘네들 팔아갖고 하는 게 65%예요. 근데 65%가 유가가 반토막이 돼 있잖아. 반에 반토막이 되니까 그만큼 꼬부라지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인데 상대적으로 오페크 국가나 내가 그 안에서 지금 40달러에도 재정 균형되는 나라는 노르웨이 하나밖에 없어요. 노르웨이 정도. 예? 그래서 그 외에 다 나라는 쿠웨이트도 한 55불 돼야 돼요. 쿠웨이트는 그나마 안정된 나라야. 54달러만 하면 돼. 네. 그래서 이게 국부펀드가 전세 국부펀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국부펀드 보면 한때 보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국부펀드가 뭐 유행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데도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생산국이나 수출국이나 에너지 생산 수출국은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팔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에 섞여 있어 이머징 마켓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에 뭐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어느 정도 꺾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달러가 딱 보면 지금 미국에는 되는 나라가 없단 말이죠 지금요. 예? 그리고 지금 유리하게 된다는 나라가 몇 나라 있긴 있으나 이머징에서 전체 크게 봐서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머징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이머징에 대한 리스크 얘기가 제가 여태까지 매년 연말이건 뭐 매년 외국이나 언론이나 외국의 전략가들의 글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머징을 겁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머징에 대한 경우가 워낙 많아요 지금은.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골드만삭스인가 어디서는 아예 브릭스 펀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펀드를 완전 해체시켜버리고요. 네. 또 어떤 데는 아예 그런 관련된 이머징 마켓 펀드 매니저 있죠. 펀드 팀 있죠. 아까 두산인프로 카드시 네. 다 집에 보내버렸어. 한 번에 1000명 이렇게 날려버려. 이번에도 뭐 골드만삭스인가? 한 1200명 원자재 트레이더 다 날리던데요? 그게 그런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보면 또 브릭스도 있고 이머징에서 그런 할 일도 없어지는 거죠, 얘네들 막. 그래서 그런 상태라는 걸 보면 지금 시장이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요. 예? 만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뉴스나 이런 걸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약간 숫자가 틀린 게 2150은 아니더라고 평균이 2220 정도 나오더라고. 그 증권사에서 내년도 하이가 고점인 하이가 2150 정도 나오고 제일 많이 보는 데가 2350 신한 그리고 키움증권도 2250인가 좀 2270인가 보더라고요. 그래봤자 10%가 채 안 돼요 평균이 10% 정도 2000 잡으면 10% 조금 넘겠네. 그 아래도 모두 10%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국내 증권사가 지금 그걸 모르겠어. 다 알죠. 팔아 돌아가는 거 알 거 아니야. 국내 증권사들 높은 돈 받고 일하는 애들이. 그래서 걔네들 자체도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고 특히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 나오죠. 수급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이 졸라 판다 그랬잖아요. 외국인이야. 근데 보면 오늘 같은데 보면 모처럼 금융투자 증권 상품이 600억의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순매수로 바뀌었어. 네. 근데 어저께 그제도 조금 줄어들었거든. 순매수가 줄어들어서 봤더니 걔 X 같은 놈이 제일 많이 산 게 뭔지 알아? 뭐 코덱스 인버스를 많이 산 인버스. 오늘도 인버스 많이 산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모르지. 그래서 많이 산 거 아니야? 그건 모르지. 내일 정도 나가야지. 5시 넘어야 통계 돌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기대되는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나 하도 많이 그러니까 믿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쭤본 게 그래도 다음 주 FOMC 지나면 뭔가 좀 있긴 좀 되지 않겠느냐. 저도 여기 그 가능성은 뭐 반반 정도로 보는데 뭐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점 좀 꺾이면 좋겠다. 꺾이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좋긴 좋으나 그렇게 저도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있으나 그게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알면 왜 이렇게 이머징 마켓 펀드를 다 팔까 얘네들이? 졸라 파는 정도가 졸라 팔거든요. 그리고 중국 있잖아요. 중국도 지난달에 지난 10월달 대비 11월달 자금 순유출이 3배가 됐어. 3배. 예? 다 아는데도 왜 팔까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런 어떤 위기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이머징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게 좀 답답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렇지만 이제 결론은 약간 또 다른 쪽으로 가지만 이렇게 안 좋으나 늘 그렇지만 저 희망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그래도 시장 자체는 모르겠으나 시장 자체는 먹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 엄청 친저점 나오는 게 많거든요. 포스코 이거 오늘 가격이 10몇 년 전 가격이야. 2004년 이후에 최저가일 겁니다. 지금 이게 포스코가요. 그리고 어저께 삼성 엔지니어 어저께 이전까지 그것도 몇 년 만에 최저 한때 19만 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그 어떻게 될 건 증자 가격이 7,000원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사람 죽으라는 거지 이거. 그쵸. 네. 죽으라는 거지. 아니, 그래놓고 7,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14,000원인데 그거 그게 실권주가 나겠냐고. 그게 실권이 나겠냐고.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지금이라도 공매도 치고 하고 싶구만. 그렇지. 그잖아요. 그렇지. 실권주가 나올 리가 있냐. 그리고 립 서비스로 야 내가 3,000원 쏠게. 실권주가 나면 그게 뭐야. 야, 그래도 그거가 조중동에 이런데 일반 종합주에 일면에 안 나서 다행이다. 경제는 다 일면이야. 경제지는 다 일면이야. 아니 어찌됐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래도 관심 포인트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보든지 시기적인 어떤 특성을 보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어떤 테마를 보든지 어떻게 될게 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그런 거를 몇 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당장 내일부터 열리잖아요. 중국의 경제공작회의. 항상 화두가 중요한데 올해 화두는 공급 측의 조절이에요. 공급 측의 조절. 그것은 공급 측의 조절인 게 딴 게 아니라 약간 중국식으로 어렵게 얘기하는 건데 공급 측의 조절이라는 거가 결국은 그 한계기업 정리 그리고 국유기업 통폐합 이러면서 이제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그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 보면 철강 이런 것들 또 한딱거리 잠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있어 보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아까 이승훈 교수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FOMC 회의. 그래서 FOMC 회의 나와서 뭔가 좀 발표되면 그리고 좀 그 멘트에서 천천히 올리겠다 이 정도. 그래서 완만하게 천천히 간다 그러면 우리 희망을 보면서 달러의 약세가 좀 달러의 강세가 좀 멈칫거리고 유가도 좀 반등하는 쪽 있고 어느 쪽 간다면 그런 기대감이 분명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또 짧은 얘기는 오늘 이제 막 발표된 거가 12월 20일부로요. 한중 FTA가 발효가 돼요. 비준년이 발효되거든요. 발효가 되면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연예기획사 20일 날 발효돼요. 연예기획사들이 중국에서 49% 지분까지 법인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해 방지 설비하는 회사들 있죠. 하수 처리가 됐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됐건 공해 방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 회사들이 중국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약간 될 거라고요. 근데 건설회사는 뭐 우리나라에서 사업 경영 인정해 준다는데 워낙 이게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하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처음에 나올 거가 CES거든요. CES.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에서는 카지노래 CES가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의 IT 쪽은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화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흔히 해서 뭐 보면 올해보다 3배 정도 그 사이즈가 커지고요. 그 사이즈 커지고 정중앙에 있을 거라는 게 스마트 카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 이미 발표 다 들어보면 아실 수 있어요. 스마트 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얘네가 이번에 강조하는 거가 모바일 콘텐츠죠.
콘텐츠죠.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종목 얘기할 때 모바일 콘텐츠 이야기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IoT. IoT는 이제 2년째,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면 3년째인데, IoT가 처음에 이제 그 관심을 끌게 생각한 거는 2014년 2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아주 강조됐거든요. 그때부터 얘기가 이제 본격화되고, 올해 초에도 이제 IoT가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게 IoT 사물 인터넷이랑 로봇. 그러니까 요번에 CES에서 좀 상당히 관심권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 관련된 거 뭐 짧게 하고 이 정도 이 정도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면 뭐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오늘은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뭐 녹음 올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정기국회 하고 나서 이번에 안 되면 임시국회를 이번에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임시국회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임시국회로 소집을 요청했어요. 근데 보면 이게 요즘은 무슨 선진화법 때문에 한쪽이 요청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 일정이 합의 안 되면 의회가 안 열리는데 그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법이 우리 들으시는 분이 나는 그 법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에 효과 있을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일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가 숫자 나오는 건 나중에 얘기고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의 대표적인 거가 이제 그 의료 선진화법, 의료 선진화 관련된 거 그게 있을 거가 되겠고 의료 선진화법 이제 당연히 그 민영화 병원의 민영화 사업 있잖아요. 그 병원의 영리 사업. 근데 그거는 실제로 주시장에 큰 상관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삼성생명에서 갖고 있는 비영리 법인에서 그 자회사에 있는 비영리 법인의 재단, 옛날 비영리 재단에서 하는 게 삼성병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욕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라서 삼성법안이라고 또 일명되는 건데 그 법이 하나 있고요. 서비스 산업 뭐 특집법인가 서비스 산업 활성화법 뭐 있어요. 서비스 산업 발전화. 그거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공영 비즈니스, 공영 사업의 민영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거 갖고 얘기 맨날 나오는 거가 이제 이런 거죠. 뭐 지하철도 있을 것이고요. 그 철도도 있을 것이고 뭐 발전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많은 거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중요하고 여기는 거가 이제 원시화법인데요. 오늘 이제 녹음하고 하는 와중에 뭐 오늘 밤에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시화법인데 원시화법은 구조조정 그리고 순환출자의 그 어떤 시기를 정해서 왜냐하면 순환출자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세금도 많이 드니까 그 세금도 깎아주고 일시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그걸 처리하면 문제 안 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봐주는 법안인데 그 어디까지 허용될지 몰라요. 워낙은 삼성, 현대차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되면 내일부터 삼성, 현대차가 최고 해당되는 건데 그게 만약 안 됐을 경우는 많죠. 그래갖고 뭐 10대 기업은 안 된다, 재벌 안 된다, 50대, 100대 재벌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게 돼 아무도 모르고 그게 만약에 그런 상당 그 범위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이번에 그 넘어가더라도 중소지주회사들 있죠. 걔네들이 아주 논할 겁니다. 중소지주회사들이 그 갖고 지분 이동 변동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증권회사 IB팀에 들었는데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걔네들은 증권 사는 게 먹거리니까. 먹거리죠. 증권 사는 먹거리지만 그게 기회가 올까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해먹는 애들이 또 나오겠죠. 왜냐면 거기서 소리가 흘러나오고 많이 먹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제 모멘텀 정도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진짜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차가 해당되는 그게 나온다 그러면 삼성물산 아무 이유 없이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그런 시리즈도 있죠 맨날 여기 몇 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난리 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야당에서는 반대하는 건데 우리가 녹음하는 중에서도 지금 여당 야당이 자기네 꼼꾸로 할까 또 통과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잖아. 그래서 그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종목 간단히 하죠. 김성원이요.